여러분 안녕하세요. 든든한 김 부장입니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개인회생 대출로 한 10년 정도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개인회생 중이신 분들께 몇 가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개인회생 대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의아해 하시는 분도 상담하다 보면은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개인회생을 했는데 어떻게 개인회생 대출이 어떻게 또 대출이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우선 선이자 납부나 수수료 요구는 불법입니다. 절대로 응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몇몇 고객님들이 뭐 1,000만 원 대출 신청했는데 뭐 승인이 나면 300만 원을 수수료로 요구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절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응대하셔서는 안 됩니다. 수수료는 불법이에요. 불법. 자, 이제 개인회생 하신 분들은 이제 우여곡절 끝에 개인회생을 하셨을 텐데, 부채가 1금융권, 2금융권, 다음에 대부 포함해서 뭐 기본 10건 정도가 넘고, 이자 납부가 이제 버겁기 시작하고 연체가 되고 채무 적적이 들어오고, 이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힘들게 되다 보니까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법무사 또는 변호사 선임해서 뭐 법원에 신청하고 재판받고 금지명령 나오고 개시결정 나오고 인가결정 나오고 변제금 납부하고 하실 텐데, 대출이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개인회생에 부채를 전부 이렇게 포함했기 때문에, 포함했다는 가정하에 그럼 대출이 얻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변제금만 분할 납부하시면 돼요. 뭐 36개월, 48개월, 60개월 등등. 그렇게 되면 한마디로 대출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대출이 조금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다 대출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일반 신용대출은 신용등급, 뭐 대출 유무, 소득 확인, 이 대출이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근데 개인회생 신용대출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변제금 납부 기간, 그다음 월 변제 금액, 그다음에 대출 유무, 그다음 소득 확인, 이렇게 거의 4가지가 주입니다. 신용등급은 뭐 크게 대출에 영향은 없어요. 이 개인회생 대출 상품은. 또한 뭐 이제 뭐 4대 보험 가능 여부, 그다음에 직장인 근속 기간도 심사 기준에 아주 매우 중요하게 반영이 됩니다. 보통 근속 기간이라고 하면 한 3개월 소득 확인이 되셔야 돼요. 4대 보험 가능하면 더욱 좋고요. 예를 들어 뭐 홍길동이라는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4대 보험 가입돼 있는데 급여가 200이고,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 홍길동이라는 분은 변제금을 36개월로 이제 분할 납부하기로 돼 있으세요. 근데 변제금이 월 80만 원이고, 근데 내가 급여를 4대 보험 되고 급여를 200만 원을 받는다고 치면 변제금이 80이기 때문에 그러면 200에서 80만 원을 공제를 하면 120만 원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최저 생계비라는 게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를 대부분은 90만 원 정도로 잡아요. 그럼 120만 원에서 90만 원을 빼게 되면 30만 원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럼 이 30만 원 정도에서 한도가 측정이 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급여 통장에 뭐 월세 내역이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월세도 매달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또 빠지게 돼요. 그러면 이 대출이 어렵게 돼요. 어렵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제 게임 이력, 그러니까 나이가 조금 어리신 분들은 게임 이력이 굉장히 많아요. 이 게임 이력도 이거 부결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깨끗하게 통장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아니면 게임을 하지 마셔야 돼요. 네, 게임을 아직 끊어버리시고. 하지만 이 회생 대출이 처음이거나 부채가 한 건 정도 있으면 대출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개인회생을 취급하는 금융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한도도 많이 나왔어요. 이만큼씩 막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한마디로 금융사도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고, 한도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 이유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는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융사도 줄고, 한도도 많이 다운됐어요. 그 이유야 뭐 분명히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건 나중에 추후에 설명을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을 받으시려는 분들이 조건이 천차만별이에요. 뭐 변수도 되게 많고, 나는 이제 개인회생이 될까 하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4가지예요. 4가지. 하나, 둘, 셋, 넷. 자, 첫째, 가장 중요한 건 소득 확인입니다. 소득이 확인이 안 되면 대출 자체가 안 나와요. 4대 보험이 안 되더라도 급여 통장은 무조건 급여는 통장으로 수령을 해야 돼요. 무조건입니다. 급여 받으실 때도 급여나 회사 명칭으로 받으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대표님 이름으로 받게 되시면 이 급여가 대표님인지 아닌지 확인을 합니다. 대부분 금융사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를 해야 돼요. 꼭 번거롭지 않으려면 급여는 통장으로 수령을 하셔야 돼요. 급여나 회사 이름. 그다음 두 번째, 재직 기간입니다.
간단합니다. 재직기간 3개월 급여 확인만 되면 됩니다. 그런데 이직의 경우가 있어요. 이직을 저는 바랬다. 2개월은 전 직장 돼 있고 이직한 직장에서 급여 한 번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연장선에서 소득 확인 됩니다. 단 텀이 없어야 됩니다. 텀. 그러니까 신 기간이 2개월 뭐 3개월 이렇게 되면 현 직장에서 무조건 급여 3개월을 다시 받아야지. 다시 받아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 변제금 미납 여부입니다. 본인이 변제금을 납부한 기간보다 미납이 많으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회 납부했는데 4번이 미납이에요. 이런 경우들. 근데 3회 납부했고 뭐 3회 미납 정도? 이거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변제금 납부한 거보다 미납이 많으면 당연히 좀 대출은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물론 고직군을 가진 분들은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공무원이나 뭐 대기업 종사자분들이나 대기업 뭐 근속기간 20년, 뭐 15년, 10년 이렇게 되신 분들은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요거는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자, 추후에 제가 변제금 미납됐을 경우에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대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상은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고, 변제금 미납이 만일 돼 있다. 그럼 변제금 납부 조건으로만 대출이 진행이 됩니다. 나는 뭐 3회 정도는 뭐 미납이 돼도 괜찮다고 하더라. 그래서 나는 변제금 미납은 안 하고 난 대출금만 받겠다. 이렇게 되면 그런 거는 대출 진행이 안 됩니다. 무조건 다 납부 조건으로만 진행이 된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네 번째. 그럼 이 조건들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을 해보면 마지막은 재직 확인입니다. 재직 확인. 조건들은 다 맞아요. 조건들은 다 맞는데 사업장에 유선 전화가 없다거나 아니면은 재직 확인이 안 된다거나 그러면은 대출은 거의 진행이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나오더라도 소액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재직 확인을 금융사가 하겠다 하면 그 대출을 실행하겠다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대출 나가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알고 계시고, 재직 확인은 필수입니다. 대출이 승인된 사례 몇 가지만 제가 들어볼게요. 개인회생을 36개월로 진행하셨고 8회 납부했고 2번 미납이셨어요. 월 변제금은 118만 원. 4대 보험은 안 되셨습니다. 보험 설계사 하시는 분인데 급여는 220만 원이셨어요. 그래서 급여가 220만 원에 월 변제금 118만 원이니까 102만 원 남으셨는데, 이분이 기존 대출도 한 건 있으셨어요. 한 400만 원 정도 쓰고 계셨는데, 사실 이분은 급여 대비 변제금이 커요. 220인데 118만 원이면 102만 원 남거든요. 거기서 400만 원에 대한 또 은행 이자 원금이 또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대출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이분이 밤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또 하셨어요. 아르바이트. 그래서 수입이 100만 원 통장으로 이렇게 수령을 해서 진행이 돼서 변제금 그 미납 2번 납부되는 조건으로 대출이 진행을 했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36개월 똑같이 36개월이고 12번 납부했고 미납은 없었어요. 월 변제금 35만 원. 4대 보험은 가입이 안 돼 있으셨던 분인데 급여를 대표님 이름으로 받으셨어요. 근데 급여가 대표님 이름으로 150만 원을 수령을 하셨는데, 급여는 대표님 이름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사업자 등록증이 첨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업자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돼야 되고, 이분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이 첨부가 돼서 승인된 사례가 또 하나 있고요. 안 되는 경우도 몇 가지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에 대출을 받으셨는데 이자 납부를 연체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은 연체해도 괜찮겠지 하는 부분들이 있으신데 아닙니다. 절대 12시 땡 하고 넘어가면 바로 이건 연체입니다. 그러면 거의 대출 진행이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2, 3일 정도 연체 괜찮지 않냐 되묻는 분들도 계시는데, 연체 최근 3개월 내에 연체는 진행 안 됩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 중인 대출이 변제할 금액과 그다음에 개인회생 변제 금액하고 이걸 더했을 때 소득 부분에서 그걸 빼게 되면 요게 이제 뭐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으면 한도가 조금 더 나올 수 있지만, 요게 그거보다 90만 원 밑으로 내려간다. 그럼 대출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거의 한도가 다 차신 거예요. 이런 분들은 승인 확률이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대출 심사가 딱 하고 정해진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조건은 맞추되 심사에 긍정적으로 판단되는 것만 찾아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 이 대출 상담사들이 할 일이겠죠. 대출 상담사가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호흡이 되게 중요합니다. 대출을 받겠다고 해서 전화를 했을 때 대출 상담사를 굉장히 잘 만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한 팀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한 팀이 돼야 됩니다. 대출 상담하시는 분들도 본인이 대출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셔야지 승인될 확률이 높아지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또 많은 상품들이 있어요. 개인회생 개시결정자 상품, 개인회생 미납대출 상품, 신용회복, 그다음 파산 면책 등등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 요거는 차후에 제가 하나씩 업로드해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튜브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건승 기원하면서 다음 영상은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대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든든한 김 부장이었습니다.